안녕하세요. 사혈과 미용의 류앙비입니다. 네, 우리 삶 속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곳이 아프든지 반드시 그 아픈 이유는 있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질병이든 근본적인 원인은 반드시 어혈이 혈관을 막아 피가 못 돌아서입니다. 병명이 다르고 아픈 위치가 다른 것은 단지 어혈이 쌓인 위치가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생기기 전에 이 어혈을 뽑아버린다면 원인 물질을 제거했으니 질병이 올 이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피가 맑으면 만병이 물러간다는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혈과 미용 그리고 건강이라는 과제에서 주근깨, 부스럼, 여드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주근깨는 햇볕에 노출된 부위의 피부에 주로 생기는 황갈색의 작은 색소성 반점을 말하며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유전자 변이와 관련이 있다고 하며 자외선에 의해 피부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아 멜라닌 색소의 합성이 증가하여 발생할 수 있고 치료는 레이저나 박피술이 있다고 합니다. 부스럼은 피부에 나는 종기를 통칭하는 용어로 모낭에서 기어난 깊은 염증성의 결절을 말하며 아토피 피부염, 오미나 이익, 찰과상, 긁은 부위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비만이나 면역 기능의 이상, 스테로이드 치료 등이 선행 요인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단순 종기의 경우 별다른 치료 없이도 호전되며 심각도에 따라 항생제 주사와 배농, 자주 소독을 하며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드름은 털피지선 샘 단위의 만성 염증 질환으로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한 가지 원인보다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화장품의 여러 성분이 여드름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포마드 중에 포함된 유성 물질이나 과도한 세제, 비누의 사용도 악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는 크게 바르는 약, 먹는 약, 외과적 치료가 있으며 항생제, 항염증과 면포 용해 작용, 피지 조절제, 주사요법, 압출치료, 박피술, 광과민제, 레이저 등 다양하답니다. 피지 조절제는 임신 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약물 투여 시작 1개월 전부터 투여 중지 1개월 후까지는 피임이 필요하다네요. 네, 흉터는 화학적 피부 재생술, 화학 박피제가 있고 피부의 함몰 부분은 필러, 피부 재생 레이저 등 복합적 시술을 하며 흉터 절제술, 펀치 절제술, 스테로이드 주사, 냉독요법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시야를 달리하여 자연의 생명 이치, 흐름의 이치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인체의 어느 위치의 주근깨, 부스럼, 여드름도 근본 원인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라 하겠습니다. 네, 신장과 간 기능 저하로 피가 혼탁해지면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산소 부족은 체세포의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산도를 높게 하는데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분과 수명을 다한 체세포가 녹은 지방, 단백질 성분을 모공을 통해 밖으로 밀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모공이 막혀 모공 속에 지방, 단백질 성분이 머물러 있을 때 산도가 높아지면 지방, 단백질 성분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비지 형태가 되는데 이때 비지 형태의 모공으로 세균이 침입하여 자리를 잡아 세력을 확장하면 여드름이나 부스럼이 되고
모공 속의 비지 형태에서 적혈구의 죽은 사체 속의 철분이 산에 의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검푸른빛이 되는데, 이 색채가 비지에 착색된 것이 주근깨가 된다 하겠습니다. 침입균이 처음 들어왔을 때 백혈구는 혈관을 따라 이동하며 적을 물리치는데, 염증성 질환이 자리를 잡았다 함은 이미 이 부분은 혈관이 막혀 백혈구가 접근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 되겠지요. 사혈로 막힌 혈관만 열어주면 핏길을 따라 들어간 백혈구가 침입한 염증균을 잡아먹으니 염증성 질환이 사라지고, 염증으로 파괴된 세포는 영양 공급이 잘 이루어지니 주변의 건강한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여 메워주기에 근본적 치료가 된다 하겠습니다. 하물며 신장과 간 기능이 복원됨으로써 각종 질병의 염려 또한 해소될 것입니다. 반면 항생제를 복용하면 그 성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혈액 속에 섞일 것입니다. 염증이 있는 곳은 피가 못 도는 곳인데, 결국 항생제 성분은 염증 부위의 언저리 병원균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이며, 많은 부분은 건강한 백혈구와 공생하는 미생물들을 죽여 도리어 또 다른 어혈을 만들 것으로 신장과 간을 비롯한 장기들은 차츰 깊은 병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침입한 세균의 종류를 밝혀 죽이는 약을 만들어 투여하는 것은 병의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나타난 결과인 침입균만을 죽이려 하는 방식으로 인체의 저항력마저 소멸시켜 더 큰 병을 불러들이는 원인만 제공할 것입니다. 정화조 안이나 태비 속의 미생물은 질소 성분이 많은 곳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인체 내의 백혈구는 산소가 풍족해야 왕성하게 활동할 수가 있는데,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 혈액 속 요산의 함유량이 많아지면 질소가스의 농도는 높아지고 산소의 함유량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백혈구는 무기력해져 있고, 침입균은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침입한 병원균이 집단으로 모여 자리를 잡은 것이 염증성 질환이라 할 것입니다. 백혈구가 힘을 쓸 수 있는 조건만 갖춰주면 어떠한 침입균도 스스로 물리칠 것입니다. 사혈점 위치는 어느 곳이 될까요? 먼저 기본 사혈로 2번 위장혈, 3번 뿌리혈, 6번 고혈압혈, 8번 신간혈을 사혈하여 영양분 흡수 기능을 향상시키고 어혈 생성의 근본 원인인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면 대부분 치료되며, 부분적으로 남아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해당 환부를 사혈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얼굴 부위면 36번 기미혈, 목 부위면 9번 간질병혈, 4번 감기혈, 겨드랑이면 57번 안내혈, 팔이면 15번 닭살혈, 엉덩이면 14번 치질혈, 가슴 부위면 5번 협심증혈, 55, 56번 가슴통혈과 기타 남아있는 환부를 사혈하여 혈관을 열어준다면 건강한 인체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혈점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2번 위장혈, 명치인 급소와 배꼽을 기점으로 한 중간 지점으로 어혈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사혈점이며, 각종 위장병, 식욕부진, 위경련, 속쓰림의 혈자리입니다. 3번 뿌리혈,
배꼽과 치조골을 기점으로 배꼽 쪽에서 60% 아래 지점으로 몸의 앞부분을 운행하는 혈행의 중심이 되고 어혈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사혈점이며 설사, 변비, 얼굴이 기미가 벗겨지는 혈자리입니다. 6번 고혈압혈, 골반뼈 상단 1cm 위 지점, 척추 3번뼈 요추 기준으로 양쪽 5cm 지점으로서 등 근육의 제일 높은 지점이며 혈압, 만성피로, 허리 통증의 혈점이며 허벅지 당김, 하체 빈약, 뒤꿈치 굳은 사례는 6번 고혈압혈과 10번 알통혈을 사용합니다. 8번 신간혈, 7번 변비통혈과 6번 고혈압혈을 이은 선상에 7번 혈에서 아래로 60% 지점으로 등 근육의 제일 높은 등줄기 부위며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하는 혈점으로 어혈이 비교적 잘 나오는 부위로 생혈 손실의 주의가 요구되는 혈자리며 몸이 붓는 증세, 비만, 만성피로, 신부전증 초기, 혈액 속 요산 과다, 지방간, 간염, 몸에 푸른빛이 나는 증세, 등이나 얼굴에 뾰루지나 각종 피부병, 백선, 원방증 등의 혈자리입니다. 4번 감기혈, 쇄골 교차 지점, 손가락으로 눌러 쏙 들어가는 지점이며 감기 초기 목이 쉬어서 소리가 나지 않을 때, 잠잘 때 코 고는 증세에는 4번 감기혈, 18번 침샘혈을 동시 사용합니다. 감기 예방에는 4번 감기혈, 18번 침샘혈을 어혈이 없을 때까지 사용합니다. 5번 협심증혈, 협심증혈은 두 곳이 있는데 위쪽은 유두와 유두를 연결한 선의 중간 지점이며 아래쪽은 명치 급소, 삼각점 아래 안쪽, 즉 명치 끝 지점으로 아래 위 어느 쪽에 어혈이 쌓여도 같은 증세가 오는데 보통 위쪽이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손을 대보아서 습기가 많거나 온도가 찬 것을 사혈합니다. 협심증 증세로 숨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며 초조할 때, 저혈압, 심근경색, 폐결핵, 심장에 통증이 올 때, 해소 천식, 가래가 많을 때. 5번 협심증혈, 32번 기관지혈을 동시 사혈합니다. 9번 간질병혈, 두개골과 목뼈가 만나는 지점이며 뇌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열어주는 혈점으로 간질병, 근육신경마비, 목뒤가 당기는 증세, 목을 돌릴 때 소리가 나는 증세 등의 혈자리입니다. 간질병에는 먼저 2번 위장혈, 3번 뿌리혈을 사혈하여 피가 잘 나온 다음 6번 고혈압혈, 9번 간질병혈, 1번 두통혈을 사혈합니다. 중풍에는 6번 고혈압혈, 1번 두통혈, 9번 간질병혈, 31번 중풍혈을 사혈합니다. 14번 치질혈, 꼬리뼈 부분으로 치질 치료 시에는 6번 고혈압혈, 14번 치질혈, 29번 치질혈을 사혈합니다. 요통 시에는 6번 고혈압혈, 14번 치질혈을 사혈합니다. 15번 닭살혈, 46번 골부통혈에서 수직 아래로 손가락 5개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삼각근 꼭지점의 위쪽이며 손이 차거나 팔뚝에 나는 뾰루지, 닭살, 근육통, 팔뚝의 검버섯, 팔의 힘을 강하게 할 때는 7번 변비통혈, 15번 알통혈, 22번 팔기미혈을 사혈합니다. 또한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증세, 건조한 상태에도 효과적인 사혈점입니다. 36번 기미혈, 양쪽 광대뼈 지점으로 알레르기성 비염, 뾰루지, 딸기 피부, 기미, 찬바람 쏘이면 눈물이 날 때의 사혈점입니다. 55번 가슴통혈, 유두를 기점으로 신압통혈 위 지점으로 가슴이 처졌을 경우, 혹이 있을 경우에 사혈점입니다. 56번 가슴통혈, 겨드랑이와 유두를 기점으로 사선을 긋고 위에서 40% 내려온 지점으로 혹, 유방암, 임파선 암들이 발생한 경우의 사혈점입니다.
57번 앞내혈. 겨드랑이 중앙으로 앞내가 있는 경우 겨드랑이 부위가 검거나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 사혈점입니다. 참고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이 탁해지고 피 유속이 느려지면 혈액 속의 불안전 연소 물질이 기화하면서 땀과 함께 섞여서 나오는 것이 앞내입니다. 네, 어릴 때부터 사혈을 한다면 비만에서 해방되며 윤기가 도는 하얀 피부를 갖게 되고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능을 볼 것입니다. 이미 노화에 접어든 사람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부가 검은 사람은 희어줄 것이고 얼굴의 기미, 뾰루지, 검버섯 등이 벗겨져 자신의 몸이 회춘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피가 맑으면 만병이 물러간다는 간단한 이치를 다시 한번 뇌리에 되새기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만큼 조혈 기능에 유념해 주시고 서둘지 말고 사혈의 순서를 지키며 건강 사혈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양분, 철분, 염분에 대한 보세 균형을 지키며 사혈 관련한 기능식품의 활용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움원이나 동호회 그리고 삶지혜 블로그 등 앞서 배운 사람들이 지혜를 습득하시며 건강한 몸의 주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꼭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삶지혜에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고 자신감과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얀 얼굴로 만남을 기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뭇잎 여백엔 하늘이 있었다. 숲속을 걸으며 청량산에 접어든다. 기탈길을 내달리던 어린 꼬마가 두고 간 그 시간을 주워 담는다. 바위 틈새엔 동무들이 숨어있고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야기가 한 장 두 장 그려져 여백을 채워간다. 청무 비기가 숲속의 이야기를 이어가니 어느새 발걸음엔 다정함이 스며든다.